민동기의 휴지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지통이 어떤 코너라고요? 휴지통이 일단 매일 뉴스가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뉴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약간 요 냄새가 난다 이런 기사들도 있긴 한데 그 여러 개 기사 중에서 제일 좀 흔히 말하는 골 때리는 그런 기사를 하나 딱 골라가지고 이게 왜 골 때리는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여러분들 상당히 그 기대를 갖게 만드는 코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과연 여러분들 기대에 부합하게 될 것인지. 이상호 기자님 깜빡 간 줄 알았대. 아 미치겠다 진짜. 깜빡 가시는 걸 원하시면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야 뭐 항상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걸으면서 기자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해도 한 8개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8개 정도. 평상시 한창 일할 때는 한 20개씩 달고 다녔는데 소송 뭐 하느라고 상당히 바쁘긴 한데 제가 뭐 얼굴도 팔려 있고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출퇴근하면서 성실하게 재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130번 정도 소송을 치르고 있는데 진 적은 없어요. 딱 한 번 삼성 엑스파일 때만 패소를 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소송 진행 상황 궁금하실 테니까 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 최근에 소송하고 계신 거는 어떤 게 있나요? 전두환 재판 상당히 중요한 재판인데 전두환 집 앞에서 취재하다가 제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혹시 걸려봤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파출소 앞에서 오줌 싸면 공무집행 방해로 바로 들어갑니다. 오줌 쌌습니까? 아니죠. 전두환 집 앞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배를 눌렀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제가 소리를 질렀죠. 독재자 전두환. 그 영상 사과할 생각 없냐? 영상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수갑 차이지 않았습니까? 뒷수갑을 찼습니다. 제가 이 유연성이 너무 부족해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요가를 꼭 배워야겠다. 이거 평상시에 이거 스트레치 안 한 사람들은 뒷수갑 차면 잘못하면 부러져요. 정말 여러분들 생활 요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내용부터 시작을 할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휴지통. 오늘은 그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경제신문을 좀 뽑아왔는데. 이야, 한국경제신문 오늘 보내나요? 네. 오케이. 아니 왜냐하면 이게 좀 그 언론사가 보도를 할 때 저는 철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보를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죠. 오보를 냈으면은 책임지고 그 오보라고 판정이 되면 사과를 하면 됩니다. 정정을 해야죠. 정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내부적으로 잘 마련하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이 취재를 하다 보면 기자가 취재를 하다 보면 항상 오보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말이죠. 근데 지금 한국경제를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사실상 이건 오보로 판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후속 보도 형식으로 어제 보도를 2회에 걸쳐서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후속 보도가 좀 문제가 더 많아요. 정정이 아닌 겁니까? 정정이 아니고 후속 보도를 하면서 일부 팩트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 하지만 가짜뉴스 아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 방송을 보거나 들으시는 분들이 그쵸.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식당 종업원이 여종업원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잘려서 비관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새누리당인가요? 한나라당인가요? 자유한국당입니다. 난 제발 잘 몰라. 아재 개그 좀 하지 마요. 진짜 나는 관심이 없어. 자유한국당 오케이. 거기서 엄청난 공세했잖아요. 공세를 했고 그리고 JTBC 긴급 토론회에서 김성태 그 원내대표가 그 삭제된 기사 가지고 얘기를 했다가 또 한 번 또 거세게 네티즌들의 또 비판을 좀 받고. 그러니까 뭐가 원래 뭔데 뭐로 잘못 기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24일 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기사는 정확하게 몇 가지만 핵심 팩트만 짚겠습니다. 짚어보세요. 제목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최저임금 부담,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이 제목으로 끝난 겁니다. 아까 어마어마한 거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를 50대 여성이 잃었는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됐다라고 단정해서 보도를 했어요. 빼박 못하는 거죠. 이건 확인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한국경제가 확인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년간 일해온 식당에서 이 최저임금 때문에 부담이 크니까 통보를 받고 그 받은 후에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일자리도 못 찾았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식당이나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이 종업원들을 해고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대로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사예요. 그렇죠. 저는 기억나는 게 IMF 초반에 네. 아직까지 IMF가 저 먼 바다에서 오고 있었어. 네. 근데 그걸 일반 국민들이 잘 못 느껴. 네. 그럴 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제가 동대문 경찰서 출입 기자인데 40대 아줌마가 매춘하다 걸렸어요. 그런 거 사실 경찰서 하면 되게 많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저를 비롯해서 다른 기자들은 뭐 이거는 어차피 보고해도 회사에서 킬하거든요. 네. 뭐 너무 많은 일이니까. 그래서 보고를 안 했어요. 근데 문화일보에 있던 천모 선배, 그 양반이 취재 잘하는 기자야. 누군지 알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근데 그 양반이 한 단계 더 취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40대 아줌마가 그냥 원래 율락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가정주부였는데 IMF 때문에 남편이 직장을 잃고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야. 그 진술을 그렇게 했대요. IMF가 확 느껴지잖아. 기사에다가 서사를 얹어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갖다 만들어버렸네요. 그런 거를 이제 뭐 일본 나쁠 말이긴 하지만 야마를 세운다고 해요, 기자들은.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사 사건에다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맞물려서 이야기를 탁 하면 현안을 폭발적으로 그렇죠. 설명해주는 기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 기사가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꼼꼼한 취재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개별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걸로 연결을 시킨 기사잖아요. 그럼 굉장히 꼼꼼한 취재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부실한 취재를 했던 그러니까 부실한 거 대표적으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그 50대 여성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잘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한국경제가 보도했던 그 당시 시점에서 그런 50대 여성의 변사 사건이 아예 없었답니다. 예. 그 시점에. 그 대전 그 둔산경찰서가 그건 확인해준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엔 없었고 언제 있었답니까? 그런 그러니까 유사한 일이? 원래는 그 전혀 없는 걸로 기사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7월 말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네. 한국경제가 이제 어제 후속 기사에 따른 보도에 따르면은 7월 10일, 그러니까 시점도 바뀌었어요. 애초 보도에서 7월 말에서 7월 10일로 바뀌었고 네. 처음에는 50대 여성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후속 보도에서는 이것도 바뀝니다. 35세 여성으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부분적인 팩트가 일단 다 바뀌었고요. 핵심적인 팩트가 이게 굉장히 좀 이게 핵심인데. 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너무 그 식당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사실상 해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확인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이게 후속 보도에서는 주변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입을 모아? 입을 모았다.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의 입을 이렇게 모은 거야? 아니 그거는 정말 저널리즘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심 팩트인데 그 핵심 팩트가 애초 삭제된 보도에서는 확인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나갔는데 후속 보도에서는 주변 지인들이 이렇게 입을 모았다. 전원 형식으로 엄청나게 우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의 핵심 팩트가 완전히 흔들린 겁니다. 보통 이게 흔들리면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게 기사가 안 되는 거죠. 기사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이 식당에서 해고된 시점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해고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기사가 됐는데 네네. 후속 보도에서 나온 걸 보니까 그 식당에서 일을 그만둔 시점도요. 네. 지난해 말 정도로 지금 추정이 그럼 되고 최저임금 있어요. 인상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이게
이건 굉장히 장문성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기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최저임금 아니, 물론 제보를 받고 기사를 그렇죠. 취재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저희 한국경제의 그 설명 기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았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정도로만 봐도요. 일단 핵심 팩트가 두 가지가 지금 일단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인 그런 팩트 있지 않습니까? 네. 50대 여성에다가 35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었다라고도 처음에 보도를 했는데 후속 보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죽음을 두고 이분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를 만약에 언론이 기사화할 때는요, 다각적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각적인 취재를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현장 취재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이분이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 원인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경제는 굉장히 부실한 취재를 바탕으로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애초 보도에 단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속 보도에서는 아니라는 여러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이거는 오보가 아니다,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국경제 그 기자와 데스크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오보가 아니면 뭐가 오보라는 겁니까 대체? 저도 기자 생활 해봤지만 네. 이 정도 기사를 쓰면은요, 제가 만약에 이 기사를 출고를 했다 그럼 데스크한테 작살나게 깨집니다. 자,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건 책임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한국 경제 입장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결성이 부족했다. 정중히 사과한다. 연령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이 완결성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자기들의 잘못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네요. 네. 근데 전 재밌는 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네. 기사 작성의 취지나 의도를 무시한 채, 이 취지나 의도가 뭔지 알잖아 우리는. 마치 한경이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에 흠집을 내려 했다는 식의 일부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재발절인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사에서는 조금 무리함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의도는 없다라고 우기는 거네요. 아니, 그리고요, 100번을 양보해서 네. 저런 입장을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요, 그동안 한국경제신문에서 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기사와 반대 입장, 이런 논조를 유지를 해왔거든요. 자, 그런 논조를 알고 있는 이 독자나 시청자들이 또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저렇게 무리한 보도를 딱 내놨을 때, 제가 독자나 시청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야, 이거는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사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화이트 블랙리스트 말고 화이트리스트 사건, 전경련이 25억 원을 보수단체에다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한겨레 단독 보도였어요. 네. 여기 보시면 보세요.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전경련이 보수 우익단체에 지원한 내역이에요. 자유경제원, 어버이연합, 야, 오랜만에 들어보죠. 미르재단, 여기 미디어워치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국경제신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2회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지원했어요. 아하. 야,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뭐 해병대 전후에 고엽제 전후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게 지급한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그때 이미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정말 화가 나는 게, 전경련이 어떤 단체입니까? 재벌들 그리고 중견 기업들이 자기들 목소리 내려고 만든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도 안 되니까 결국은 만든 게 신문이에요. 한국경제신문. 전경련이 대주주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현대차가 30%, 29.6% 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LG, SK가 한 10% 조금 안 10%, 됐거든요. 9.6이니까 한 60% 돼요. 네. 그리고 전경련이 또 40%야. 그러니까 이 전경련 신문이에요. 재벌 신문이에요. 네. 자기들의 존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기왕에 해온 일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정책을 흠집내기 위한 기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변명을 과연 누가 믿어줄지 정말 의심스럽지. 근데 저런 네. 입장 자체가 그러니까 흠집이 아니라 저는 좀그 언론들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경제신문이 그동안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쏟아낸 보도들을 보면 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노조는 이렇다. 음. 하지만 뭐 그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마치 우리는 흠집내려고 하는 의도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그동안 본인들이 써온 그 기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런 논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사를 써왔다면 우리는 최저임금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의견을 밝히시는 게 독자들에게 더 정직한 신문이 되지 않을까. 물론 한국경제신문의 주된 독자들은 저는 기업인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뭐 기업인들이 보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정경련 40, 그러게 말입니다. 현대차 저기 자기네들 29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만든 신문이니까 그런 기사를 쓰는 거 저희 이해해요. 그러니까요. 잘못됐으면 사과하면 되는데 저런 식으로 네. 마치 자기네가 무슨 뭐 한겨레나 경향도 아니면서 네. 네. 자, 여러분들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가짜뉴스 보도는 법적으로 처벌해라. 민동기의 휴지통에 거론되는 가짜뉴스는 공식적으로 무조건 쓰레기통으로 보냅시다. 아, 민동기의 야. 휴지통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라. 아, 늘어진 모양입니다. 어? 반성하고 있겠습니다. 야. 말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성훈 기자님은 네네. 왜 이 와중에 그 컴퓨터로 네. 정규제 TV를 왜 틀어놓으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진짜로 저는 한국경제 하면 정규제 TV가 생각나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정경련에서 그 지원금이 나갔던 거거든요. 네네네. 이쪽으로. 그리고 결국 그 이후에 그나마 돈 받고 정규재 씨가 인터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그렇죠. 사실 정규제 그 TV가 뜬 거는 박근혜 씨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솔직히 그 존재감이 잘 과시가 안 됐어요. 그렇게 미미했는데 박근혜 씨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아 이게 몰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구독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분 양쪽에서 왕망거려서 호미님 YTN 정면 승부를 껐다고. 우리가 제가 좀 정말. 이따가 이 작가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제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여하튼 그건 뭐 둘이서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자, 저희가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 댓글 올라오실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지들은 다 조중동 안으로 들어가고.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작 세작이 세작질한다고. 진짜.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탰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뭐 연습 방송이니까 편하게 좀 할게요.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뉴스 방위해야 될 역할이 뭔가. 저는 기본적으로 적폐청산과 뭐 여러 가지 적폐청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여론조사도 실시한 게 있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오전 저는 신문 기사 중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게 바로 한겨레. 안 보인다. 에이, 이게 제목이 이거야. 재벌 경제력 집중 10년보다 더 심화됐다. 비재벌 기업 성장 막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여기만 읽어줘. 여기 이는부터. 자, 이는 미국 500대 기업의 지난해 매출이 국내 총생산의 62.7%인 것에 비하면 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상위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선진국에 견저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지금 기업 집중이 되게 심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심해졌느냐. 네. 이게 기존 10년에 비해서 여기 표가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5대 그룹과 20대 그룹. 자, 5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2007년에 33.92%였는데 그러니까 매출액을 봤을 때 2017년에는 39.32% 더 올라갔습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20대 그룹 같은 경우에도 2007년에는 51.94%였는데 이게 2017년에는 59.7%.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랬던 기사가
인터넷에는 이렇게 떠 있어요. 상위 재벌의 경제력 집중 개선되지 않았다. 이 신문, 가판 신문에는 재벌 경제력 집중 10년보다 심화,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라고 보도했던 신문의 헤드라인이 집중이 개선되지 않았다. 상당히 약화돼 있죠. 요거는 제가 이제 국장을 좀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살짝 손을 좀 본 겁니다. 이게 이 정도면은 자 20대 그룹이 51.9%에서 59.7%, 5대 기업이 뭐야 이거 33.9에서 39.32, 되게 심화된 거예요.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거지 개선되지 않은 게 아니라고. 네. 근데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한겨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사유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대단히 궁금하다는 거. 이런 네. 질문들이 앞으로 뉴스방, 특히 휴지통에서 계속 물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저희가 말이 느린가요? 호미님이 네. 말이 엄청 느리다고. 말 느리지 않으신데 속사포를 한번 할까요?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 그래요? 저기 젊은 청년은 언제 말하냐고요? 이 청년? 이제 바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동기의 휴지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광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김미란 팀장이 광고 좀 해주실래요? 우상단에 있는 거. 여기서 우상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구독, 좋아요, 구독? 댓글 이거.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뭐 페북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저희가 전하는 말씀 또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좀 들어오면 어떡하죠? 광고 해야죠, 그럼. 광고를 해도 되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광고를, 저는 뭐 팟캐스트 요즘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듣고 이제 자본이 그쪽으로도 몰리고 마케팅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네. 이해는 되는데 광고가 자꾸 있으니까 조금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옛날에는 깨끗했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리고 또 마갈 광고가 때 없으면 운영이 또 어려워요. 진짜로. 그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음. 만약에 광고가 들어오면 예, 살짝 살짝 여러분들 시청취하시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살짝 이렇게 귀퉁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박세환님이 네. 구독 좋아요를 눌렀다고. 네. 아 감사합니다. 광고 준다고 하시는 분들 전혀 안 계신데 저희가 이렇게 김치 국물을 들이키고 있습니다. 삼성 광고 문의 폭주. 그럴 리가 삼성, 있습니까? 삼성 광고는 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자, 그러다 오면 어떡하려고요?